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샤인머스켓의 성공과 실패 기준을 따지면 이제 결실, 또 과일의 품질, 과일의 품질에는 크기, 모양, 당도, 향, 맛, 뭐 식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 얼마큼 빨리 익느냐, 수확 시기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모든 게 수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샤인머스켓 출하 1등이 상주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죠? 아닌가요? 아, 맞죠. 그때 이제 한 3, 4년 됐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재배 면적이 샤인의 출하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냐면 너무 상품성이 좋아요. 너무 맛있고, 예, 너무 맛있고 너무 상품성이 좋아서 만약에 뭐 9월달 언제 샤인이 나와서 샤인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과일은 못 팔아먹지 할 정도로 샤인이 너무 맛있고 좋은 상품성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제가 틀리게 됐죠. 제가 틀리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한 게 그 사온 초기에 샤인머스켓만큼의 상품성이 유지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정말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떨어진 게 맞나? 라는 억울함이 좀 있어요. 그게 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이제 했던 내용인데, 날씨와 비료에 의해서 초세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다들 알고 계신 거고. 이 습기가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잘못된 관행적 비료 주기랑 토양의 과영양학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샤인머스켓의 바릿비대와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이거든요. 이게 요구되는 최적의 초세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뒤편에 있습니다. 잎사귀에 있는 질소와 가리 함량에 의해서 식물 잎사귀에 무기 성분이 들어있거든. 이거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많이 무기질 양분이 쓰이냐를 따져서 요구되는 최적의 초세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해서 이 날짜별로 생육 단계가 있지요. 발화기, 전엽기, 개화기, 1, 2차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있는데 발화기에 요구되는 초세의 정도와 전엽기랑 개화기, 1차 비대기, 2차 비에 요구되는 초세의 정도가 틀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수세라고 설명드렸죠. 수세가 틀려요. 이 수세를 뭘로 결정하냐면 잎에서 만든 양분과 비료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비료 어떻게 주냐면 밑거름으로 줘요. 대부분. 최소 1.5배를. 100kg가 필요하면 150kg 주십니다. 기비로. 가을에 주시거나 봄에 주시거나. 그러면 이게 초세 조절이 됩니까? 적당히 가물고 적당히 해가 엄청나게 좋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비 많이 오고 날씨 이래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초세는 생육 단계를 보고 초세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추비로. 그래서 탭이나 밑거름 하시지 마시고 황금비나 스테비를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밀항 요소만 봄에 주시고 밑거름은 지난 가을에 감사비를 주시고 나머진 비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세를 보고 추비를 주는데 초세에 따라 추비 주는 거 설명드렸죠. 수분이 소모되는 것만큼 내가 물 주는 걸 기준해서 2000배액으로 비료를 주는데 이것도 매번 줄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주시면 됩니다. 뭘 보고? 초세를 보고. 설명드렸죠. 식물은 비료가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고 참지 않아요. 눈에 보입니다. 초세가. 그러면 적정 초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거거든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려고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초세를 조절하거나 유지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설명을 드릴게요. 생육 단계가 세포 분열기와 녹화기가 중요한데 이게 보이시나요? 과립내 화합물 변화와 성숙 과정이라고 해서 개화 결실기 이후부터 과립내에 탄수화물이 쌓인대요. 이것이 변색기나 물간 폐색기 전까지 말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말릭산 또는 사과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얘가 결정을 해요. 성숙을. 2차 비대기 전에 이 말산이 당도와 성숙을 결정을 진다는 얘기예요. 뭘로? 탄수화물이 말산으로 변환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돼요. 뭘 하지 않아도.
근데 뭘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가 들어오면 질소는 탄수화물, 탄소 동화양분, 뭐 당 같은 얘기거든요. 질소는 당을 합성해서 당을 가져다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합성해서 체내에 저장을 해서 영양분을 써요. 저장 양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적정 초세가 유지가 돼서 잉여의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잉여의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시기에 탄수화물을 빼가지고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과립 내에 당 함량이 줄어들죠. 그럼 말산을 많이 못 만들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립 내 탄수화물이 여기 이제 2차 배되기 전에 말산으로 형성되는데 이게 물관 폐색 이후에 분해가 돼서 수소이온이랑 포도당이랑 과당으로 바뀐대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이랑 과당이 변하게 되면은 이 과일 안이 당이 생기는 거예요.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소이온과 이 칼륨이온이 그 이온 교환을 해가지고 칼륨이온이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 당을 또 잡아당겨요. 그러면 또 당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삼투압이 생겨가지고 과일 밖에 있는 당과 수분을 또 잡아당겨요. 그래서 비대가 돼요. 그리고 과가 커지고. 그래서 성숙 물질이 생겨가지고 성숙이 자연적으로 돼요. 이거 몰라도 성숙이 잘 돼요. 그래서 성숙을 안 되게 하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 질소가 들어오면 개화기 이 시기에 비료가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초세가 너무 세버리면 물관 폐색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포도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관 폐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산이 충분히 형성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게 뭐가 결정하냐고? 초세.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려고 좋은 비료를 많이 쓰면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시기에 밑거름을 왕창 넣어놓고 적당히 가물어주면 괜찮은데 또 비 많이 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포도는 잘 크고 잘 맺히고 잘 키워서 잘 익히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한다. 누가요? 그래서 어떤 비료를 언제 얼마큼 줘야 되나 날씨, 수세, 착과의 정도에 따라서 생육 단계에 따라서 수세를 조절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추비로.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황금비나 스테빌은 되도록이면은 뭐 올해 밑거름 많이 하시고 말씀 쓰시면 안 돼요. 내년에 봐서 수세 보고 쓰셔야 되고 봄에는 미량요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탭이나 비료 주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수세를 보고 나서 식물이 낙엽이 지면서 대부분 저장 양분을 가지고 뿌리로 내려가게 있어요. 그래서 이듬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하는 데까지는 비료가 많이 안 필요해요. 저장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초세가 세다, 부초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수분계 꼽아놓고 물만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좀 약하다 싶을 때 비료 저렴하고 잘 녹고 흡수가 잘 되는 비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주셔도 돼요. 예. 아까 이제 2000배, 아까 이제 수분 지정기를 꼽아놓고 텐시오메다 꼽아놓고 내 적정에 대한 수분량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죠. 그걸 해서 하시게 되면 아마 지금 이렇게 들어서 안 해봤으니까 어렵고 당장 용기가 안 나고 하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수분 측정기를 밭에 꼽아놓으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저를 아리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때 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준비한 교육을 다 마쳤고요.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수분 측정기가요, 이제 전기의 흐름값을 계산하는 측정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흐르면 물이 많아라고 하는 원리인데 그거는 안 맞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니까 텐시오메다 또는 장력계라고 있어요. 그리고 꼽으시는 위치는 어디에 꼽으셔야 되냐면은 만평이든 2만평이든 우선 한 대만 꼽으셔야 되고요. 어디다 꼽냐면은 제일 가문 데, 건조한 데 기준에서 꼽는 게 맞아요. 근데 키우시다 보면은 건조한 곳이랑 물이 좀 많은 곳이랑 좀 생육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계획을 세우시고 관계 시스템을 거기에 맞게 바꾸신 상태에서 하나를 더 꼽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를 꼽아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물 관리를 어떻게 했을 때 나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꼽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해서 다 AS가 되고, 그리고 이 고장이 제일 잘 나는 부분이 이 게이지예요. 이 게이지가 고장 나는 이유는 이 기계 장치라서 던지면은 이제 속에 있는 부속이 틀어지면서 게이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구멍이 계속 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그 농업 환경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지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게이지가 2개예요. 그래서 이게 쓰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게이지를 교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파란색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사용하다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끼 방지 용액이 들어있어서 저희 용액을 쓰시게 되면은 속에 그 이끼가 끼지 않아서 이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한 밭짜리라면 하나 꼽아놓고 나중에 하나 어때 꼽을지는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고. 예. 저희는 이제 20에서 25cm를 보통 말씀을 드려요. 마저 설명드리면 저희 분홍 비결 들어가면 이 제품에 대한 설치와 작동 원리 그리고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도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도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다 안 주무시고 말씀드려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